그래서 원활한 림프 순환을 위해서는 이 림프관이 모여 있는 주변의 근육이나 근막, 인대, 힘줄 등을 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와 함께 이 림프관의 펌프 역할을 하는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림프 순환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림프관이나 림프절의 구조나 위치를 한번 보시고 본인에게 잘 맞는 본인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수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 의견을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림프절은 목 부위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목 부위랑 상체가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목을 왼손으로 오른쪽 목을 옆으로 스트레칭을 쭉 시킵니다. 시켰다 놨다 시켰다 놨다 하게 되면 특히 귀 밑이나 쇄골 위쪽으로 당겨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 부위에 림프절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당겼다 놨다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당겼다 놨다 당겼다 놨다 해주시고 몇 번, 여러 번 여러분 몸에 맞는 여러분 느낌이 좋은 횟수와 강도로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은 뒤에서 앞으로 숙여봅니다. 왜냐하면 이 뒤통수 쪽에 후두부 쪽에도 림프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시고 반대로 깍지 끼고 턱을 위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쪽도 림프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 부위에 있는 림프절, 림프관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이제 상체는 이렇게 림프 배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옆으로 심플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깍지를 끼고 앞으로 쭉 빼줍니다. 고개도 숙여보시면 좋고요. 다음은 뒤쪽으로 깍지를 끼고 뒤로 가슴을 앞으로 쭉 나오게 고개는 뒤로 해주시고 이런 과정도 반복하고 그 다음은 이 상체 말고 하체에는 림프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아래쪽부터 종아리 뒤에 있는 오금이나 이 사타구니 그리고 복부 쪽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다리를 앞뒤로 하고 왼손으로 왼쪽 골반을 앞으로 쭉 밀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오른쪽 오금과 오른쪽 서해부 쪽 림프절이 스트레칭이 많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밀었다 놨다 밀었다 놨다 해보시고 반대로도 이렇게 해보시고 아마 쭉 밀게 되면 왼쪽 서해부랑 오금 림프절이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림프절을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림프절을 마사지를 하면서 림프액 배액이 되게 도와주면 좋은데요. 림프액은 오른쪽은 목과 쇄골, 팔, 오른쪽 흉부 일부가 배액이 되는 거고 한 20% 정도 왼쪽은 왼쪽 머리, 목, 어깨 그리고 복부 이하 아래쪽 하반신이 전부 다 왼쪽에 있는 흉관으로 배액이 되기 때문에 이 부위 이 림프절 마사지나 스트레칭이 보다 오른쪽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요. 자, 아까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마사지를 할 때는 이 왼쪽의 경우는 오른손으로 림프절이 있는 곳을 쳐줍니다. 퉁퉁퉁퉁퉁퉁 쳐주고 그러고 나서 림프액의 배액의 방향이 머리에서 쇄골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팔의 경우는 팔에서 쇄골 아래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팔에서 겨드랑이 쪽 통해서 쇄골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피부를 쭉 당기듯이
이 샤워 같은 걸 하시면서 맨살에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퉁퉁퉁퉁 쳐주시고 백을 지켜주면 좋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아까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오금 부위를 쳐주시고 그리고 복부도 이렇게 쳐주시면 좋습니다. 복부에도 생각보다 많은 림프절과 림프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에서부터 림프액이 이렇게 올라와서 일로 빠질 수 있게 이 방향으로 아래쪽에서 위쪽, 머리 팔 쪽에서 쇄골, 그러니까 쇄골로 모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그런 방향성을 생각해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댓글에 하루 몇 번이나 하는 게 좋은가요? 시간은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강도는 어느 정도나 괜찮은지 등의 질문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볍게 해보시다가 무리가 가지 않고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자주 하셔도 좋고 강도도 조금씩 올려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의 체력이나 체질 또는 느낌에 맞추어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횟수나 시간 및 강도를 서서히 올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2, 30분 내외로 하루 3회 이내가 권장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이 운동과 림프순환과 관련한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이 체력을 키우겠다고 무리하게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번아웃 증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잘 맞추어서 운동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MD 앤더슨 암 센터에서 운동을 하면 림프순환에 도움이 되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데, 특히 운동 중에서 물속에서 하는 수영 등의 운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속에 있을 때는 수압으로 인해서 림프 순환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운동 중에 물 안에서 하는 걷기나 운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논문에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잘 병행을 하게 되면 림프계의 기능이나 림프 순환이 좋아져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림프 순환은 혈액 순환에서의 심장과 같은 펌프가 없어서 주로 이 림프관 주변에 있는 근육의 수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림프 순환은 혈액 순환에 비해 속도도 느릴 뿐만이 아니라 이 정체 현상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림프 순환을 위해서는 이 림프관이 모여 있는 주변의 근육이나 근막, 인대, 힘줄 등을 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와 함께 이 림프관의 펌프 역할을 하는 근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력에 중요할 수 있는 림프 순환에 대한 이야기와 림프 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일상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내 건강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림프관이나 림프 순환이 퇴행성 신경계 질환인 치매나 파킨슨병 등에도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